사건 번호는 2024-102-807 다가구 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5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 등에 위치한 다가구이며 토지 면적은 37평, 건물은 89평입니다. 감정가 14억 6천만원 설정되었으나 최저가 2번 유찰되어서 9억 4천만원에 진행합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우량한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으로는 토지가 10억 5천만원 평가되었고 건물은 4억 8백만원, 제시의 건물도 약 1천만원으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주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착공일자는 21년도, 사용승인일자는 22년도로 짓는데 약 9개월 정도 걸렸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모두 양호한 수준이며 지상층수 3층에 지하층수 1층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만 현황은 다가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셔서 입찰하셔야겠습니다. 건물의 최선 순위로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입니다. 보시면 22년도 8월이고요. 나머지 임차인 5분이 있으신데 전입일자가 모두 건물 등기에 최선 순위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모두 다 대항력이 없다고 나와서 입찰자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도 봐보겠습니다. 소유권과 근저당권, 가압류 2건, 임의경매, 임차권 설정 4건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22년도 8월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이하에 있는 모든 등기들은 근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하고 모두 소멸됩니다.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끝남으로써 소유권을 빼앗기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서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전입일자는 계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근저당권자보다 전입일자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별도로 존재해서 토지 등기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이하에 있는 모든 등기와 소유권까지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낙찰자가 신경 쓸 것은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이런 다가구 같은 거는 위반 건축물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도 보이지 않고 가구 수가 한 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이 부분을 낙찰자는 꼭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그리고 지하층수 1층이 있고 지상층수 3층이 있다는 것이 경매 정보지상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연면적과 아래에 있는 용적률 연면적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하층에 있는 이 86제곱을 제외시켜서 그렇습니다. 지하층수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기준 시점은 24년도 4월경이고 그 당시에 14억 7천만원 정도로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1층에 주차장이 마련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앞에 접도 요건도 충분히 충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는 이런 창호들이 가장 비싼데 창호도 신축이기 때문에 새 걸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건물에 어떤 크랙이 있거나 이런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구성하기에 안성맞춤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내부 모습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이게 타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타일 마감이 덜 된 것으로 보여지죠. 콘크리트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현장에 가셔서 이런 것이 마감 잘 되어 있는지, 그러나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타일공 불러서 딱 이 정도 면적 하는데 30만원이나 많아야 진짜 40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접착제 바르고 배면 처리해서 타일 붙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감이 덜 되어 있는 건지 내부를 쓱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황 조사서에 지금 임대차 관계가 5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 봤을 때 지금 기타 사항에 꼼꼼히 보시면 외국인 체류 열람 내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봉천동이잖아요. 봉천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체류 열람을 꼭 해보셔서 외국인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임차인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경매 함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잘 모르고 낙찰받았다가는 아주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요. 최선순위 설정된 2번, 이것이 이제 건물의 등기에 가장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차인을 분석할 때 2번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가 건물 등기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3명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모두 전입일자가 늦은 것을 확인하였고요. 임차인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2분도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등기상 인수하는 조건도 없고 지상권에 개의 특별한 내용도 없으며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특이사항 없는 그런 깔끔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은 지금 봉천동 서울대 입구역에서 초역세권 거리죠. 이 정도면 도보 한 5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이렇게 보여지시는 일반 상업지들이 모두 다 술집이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전세 세팅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호선을 타고 쭉 가시면은 몇 정거장 안 돼서 사당 그리고 강남역까지 삼성역까지 또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에 녹지도 끼고 있고요. 유사 물건 시세를 보시면 이게 최저 호가 기준인데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 물건 설정할 때 최대한 비슷한 컨디션에 위치도 가장 비슷한 걸로 그리고 그 물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설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15억 3천만 원인데 지금 저희 경매 물건 최저가가 9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은 지금 시세 차익은 최소 5억대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호가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는 좀 필요하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최소한 억대 시세 차익은 남기면서도 임대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량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서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도 458만 원으로 아주 괜찮은 수준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특이사항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초역세권에 2번 유찰되어서 시세 차익은 최소 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 현장 조사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한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